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본격 장마철에 들어갔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까지 내륙에 최대 150mm의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강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토요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와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제주에 첫 장맛비가 내린 데 이어 내륙에서도 본격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중부는 평년보다 6일, 남부는 4일 일찍 장마가 찾아온 겁니다. 장맛비는 목요일 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해 금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팽팽하게 맞서며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남과 전북이 최대 150mm, 그 밖에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남에도 12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북에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최대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주의를 바랍니다. 만약 정체전선에 중규모 저기압이 만들어진다면 1시간에 7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임진강과 한탄강 등 접경 지역에서는 하천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토요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와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는 30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마경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 마감해 나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에 따른 유가 불안과 7월 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해결돼야 코스피가 3,000선에 안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한편 환율은 10원 넘게 올라 1,380.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윤영석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0.19% 오른 2,977.74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며 3,000포인트를 코앞에 뒀던 코스피는 방향을 바꿔 하락 전환했다가 장마감 직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AI 정책 기대감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종목은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급등했던 네이버는 오늘도 올라 시총이 40조 원에 육박하며 1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개인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지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등락을 반복하더니 0.36% 오른 782.51에 마감하며 780선을 지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8원 오른 1,380.2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장중 1,380원 중반까지 크게 올랐다가 상승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미 FOMC 결과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여전한 중동 긴장과 환율 상승 등에 우리 증시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 연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또다시 기준금리를 유지했는데 4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새 정부가 오늘 20조 원 규모 추경을 푸는 등 확장 재정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에 우리 증시가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배달 플랫폼 1위 배달의 민족이 10,000원 이하 주문에 대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0,000원짜리 주문이 들어오면 업주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포함해 40%가량 부담해야 했는데요. 소액 주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은 전 구간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헌 기자입니다.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간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이 10,000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업주님들 비용이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점에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10,000원짜리 주문이 들어오면 업주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포함해 40%가량 부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 10,000원 초과 1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정한 배달 시장을 위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내걸었던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은 아직까지는 15,000원 이상 주문이 더 많다며 전 구간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를 보자면 소액보다는 그 이상 주문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곧바로 이제 전 구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서 완성된 합의문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합의문이. 배민 측은 상생을 위해 입점업체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시장 2위인 쿠팡이츠도 사회적 대화에 나설 예정인데 이번 중간 합의를 시작으로 배달앱 요금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압박하며 최후 통첩성 경고를 한 가운데 양국 간 충돌이 여전히 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또 다른 핵시설을 공격했고 이란도 미사일로 병원을 타격하는 등 반격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아라크 지역에 있는 중수로를 공격했습니다. 이른 새벽 이란의 군사시설물을 타격하기 전에 즉각 대피하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경고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고 방사성 물질 누출은 없었다고 이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원심분리기 생산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등 이란의 핵시설을 줄줄이 타격해왔습니다. 이날 표적으로 삼은 중수로는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맞섰습니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각지에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폭발음도 이어졌습니다. 미사일 일부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병원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휴전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I condemn this tragic and unnecessary loss of lives and injuries to civilians and damage to homes and critical civilian infrastructure. Diplomacy remains the best and only way to address concerns regarding Iran's nuclear programs and regional security issues.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자 중동 지역에 배치됐던 미군의 항공기와 함정 일부가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이란의 보복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5년여간 수백 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편취해온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소멸될 포인트가 있다며 접속을 유도해 돈을 입금하게 한 뒤 곧바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경찰은 악성 먹튀 사기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모니터 앞에 앉은 남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의 사무실을 급습한 겁니다. 현장에선 범행에 사용된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명품 귀금속, 현금 10억여 원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5년여간 수백 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총책 A씨 등 19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특히 A씨와 중간관리책 B씨 등 수뇌부 10명을 구속 송치했고 해외로 도피한 1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했습니다. 개인정보 DB를 구매한 이들은 휴면 포인트가 있다며 아이디와 비밀번호, 도박 사이트 주소가 적힌 문자를 뿌려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환전 요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고 개선한 사이트는 2주에서 3주 안에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40억여 원. 피해자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신고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불법 토토 입금 계좌 등의 이름으로 돈을 입금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도박행위 처벌을 우려한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더라도 경찰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심리적인 점을 악용해서 경찰은 악성 먹튀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